이번 영상에서는 노션을 사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업무를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노션을 실무에 활용해서 자동화를 시키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관계형이었어요. 이 페이지에는 3개의 마스터 테이블이 있고요. 하나는 멤버 마스터 테이블, 하나는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 마지막 하나는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이에요. 멤버 마스터 테이블과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은 서로 관계형이 맺어져 있고요. 멤버 마스터 테이블과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도 서로 관계형이 맺어져 있어요. 데이터를 하나 입력해 볼게요. 이현석이 대한민국 출신이고 구글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관계형을 맺죠. 그러면은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 그리고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에도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한 가지 데이터를 더 입력해 볼게요. 우영우가 있고요. 우영우도 대한민국 사람, 회사는 네이버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할게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 밑에서 관계형을 맺어주겠습니다. 한 명을 더 입력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일본 출신의 메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할게요. 이준호란 사람은 일본 출신이고 밑에서 관계형을 맺고요. 그리고 밑에서 메타를 입력한 다음에 이준호를 관계형을 맺을게요. 지금 제가 관계형을 맺은 것처럼 노션 자체에는 자동으로 관계형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형을 맺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맨파워가 들어가는 업무였어요. 하지만 이런 관계형을 오토메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관계형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메이크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렇게 모듈을 만들어서 자동화로 구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각자의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는 구글 폼을 통해서 입력을 받을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받는 즉시 노션에 자동으로 관계형이 맺어집니다. 데이터는 이름, 나라, 회사가 입력이 될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멤버, 컨트리, 컴퍼니 이렇게 3개의 마스터 테이블이 존재해요. 이 시나리오의 첫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구글 폼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구글 폼에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멤버 마스터 테이블에 아이템을 만들어주고요. 참가자 필드에는 구글 폼에 입력했던 이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썸머리 마스터 테이블에 썸머리 아이템을 가지고 오고요. 가지고 온 정보를 바탕으로 멤버 마스터 테이블의 요약 필드에 썸머리 아이템과 관계형을 맺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고정된 데이터가 관계형에 맺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관계형을 맺어놨어요. 그 다음에는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에서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나라와 같은 값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회사 값이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라우터를 거치는데요.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나라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게 되고요. 존재할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가게 됩니다.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에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나라 값이 없기 때문에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나라 값을 기준으로 아이템을 만들어 주고요. 멤버 마스터 테이블과 관계형을 맺어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회사의 값이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값이 있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없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구글 폼에서 입력한 회사 값이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는 컴퍼니 마스터 테이블에 회사 이름으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멤버 마스터 테이블과 관계형을 맺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구글 폼에 입력한 회사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앞서 입력했던 멤버 마스터 테이블의 데이터에 회사와 관계형을 맺어주게 됩니다. 이 밑에 있는 경로도 위의 경로와 비슷하게 작동이 되는데요. 나라에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아래쪽으로 오게 되고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고 회사의 값이 있을 경우에는 위쪽으로 가고 없을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가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관계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참가자 이름이 박기훈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의 삼성을 입력할게요. 구글 설문을 제출을 해주고요. 지금은 나라와 회사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가 진행이 된 다음에 나라의 값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회사의 값이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거예요. 실행을 시켜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데이터가 한 번에 자동으로 잘 입력이 됐고요. 이번에도 다른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우영우고요. 캐나다의 애플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게요. 마찬가지로 컨트리에 캐나다가 없고 컴퍼니에 애플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위쪽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나라에는 없고 회사에는 있는 경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지아는 미국의 삼성 이렇게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리에는 미국에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거고요. 컴퍼니에는 삼성에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썸머리 마스터 테이블과 관계형이 맺어지고 미국이 없기 때문에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에 미국 데이터가 입력이 된 후에 관계형이 맺어지고 마지막에는 삼성은 있기 때문에 이 뒤쪽에 이지안과 관계형이 맺어질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래 방향으로 갈게요. 진도주는 캐나다의 구글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데이터는 컨트리 마스터 테이블에 캐나다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이 뒤쪽에 관계형이 맺어질 거예요. 구글은 없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 이 밑에 구글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관계형이 맺어질 거예요. 실행을 해볼게요. 마지막으로는 밑으로만 내려가 볼게요. 마지막 빈센조는 미국의 구글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지한 뒤쪽에 빈센조가 입력이 될 거고요. 구글도 있기 때문에 진도준 뒤에 빈센조가 입력이 될 거예요.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자동화 방식으로 입력받은 데이터로 페이지를 구성을 해봤는데요. 우선 입력받은 데이터가 멤버 마스터 테이블에 정확히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입력 완료 버튼을 체크하게 되면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라진 데이터는 페이지 아래쪽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행사의 개요를 보면은 총 인원이 몇 명인지,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어떤 회사 출신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 명단에는 3개의 탭이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보기, 하나는 나라별, 하나는 회사별이고요. 전체 보기에서는 입력한 모든 참가자를 한눈에 볼 수 있고요. 나라별에서는 그룹화를 사용해서 나라별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별 탭에서도 어떤 회사 출신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이 밑에 국가별 참가 현황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명, 미국에서 2명, 캐나다에서 2명이 참가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전체 인원의 20%, 미국과 캐나다는 전체 인원의 40%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 회사별 참가 현황에서도 구글은 2명이라서 전체 인원의 40%, 삼성도 2명이라서 전체 인원의 40%, 애플은 1명이라서 전체 인원의 20%가 참가했다. 이런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관계형 페이지는 참가자가 구글 설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더 입력해 볼게요. 이번에는 서민영이고요. 일본의 메타에서 근무를 한다고 해볼게요. 총 인원이 6명으로 바뀔 거고요. 일본이 1명으로 올라갈 거고 메타 역시 1명이 증가할 거예요. 설문을 제출하고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데이터가 모두 올바로 업데이트가 된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데이터가 올바르게 입력이 되면은 이 밑에 있는 현황도 모두 자동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영상이 도움된다 싶으면은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구글에서 인테그로맨 메이크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맨 위에 보이는 메이크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드 탭에서 시나리오를 클릭하시고요. 위쪽에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구글 폼이나 노션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보다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아래에 구글 폼을 입력하고요. 구글 폼을 클릭해 줍니다. Watch Response를 클릭하시고요. 검색 버튼을 클릭해서 구글 폼의 파일명을 가지고 옵니다. 자동으로 설문이 검색이 되고요. OK를 눌러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구글 폼에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반응을 하게 되고요. 시계 버튼을 클릭해서 15분마다 한 번씩 받을지 아니면은 단 한 번 날짜와 시간을 지정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매일 원하는 시간에 동작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0분에 한 번씩 데이터를 받을게요. 우선은 예시로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이름은 이현석, 대한민국의 삼성. 제출을 클릭한 다음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하나의 데이터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름에는 이현석, 회사는 삼성, 나라에는 대한민국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할 것은 입력된 데이터의 이름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모듈을 추가해 주시고요. 노션을 검색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만들 거기 때문에 Create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클릭해 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찾아야 되는데요. 멤버 데이터베이스를 전체 페이지로 열었을 때 위에 주소가 뜹니다. 여기 있는 주소에 계정 이름 이후부터 물음표 전까지가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를 복사해 주시고요. 이 아이디를 붙여넣기 하고 검색을 클릭해 주세요. 멤버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참가자 이름에는 구글 폼에서 입력받았던 이름값을 입력을 해줄 거고요. 나라는 지금 관계형을 맺지 않을 거고요. 요약에는 썸머리 아이템과 관계형을 맺어주겠습니다. 일단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시키면은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썸머리 마스터 테이블과 관계형을 맺었습니다. 그 다음은 입력받은 나라 값 중에서 컨트리 데이터베이스에 그 값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모듈을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검색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디에는 컨트리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입력하고요. 나라에 있는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할 건데요. 구글 폼에서 받은 나라 값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듈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도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요. 같은 방법으로 회사에 있는 값이 구글 설문에서 입력받은 같은 회사명인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를 만들어 줄 건데요. 플로우 컨트롤을 검색하시고요. 플로우 컨트롤에서 라우터를 입력합니다. 라우터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라인 가운데를 클릭을 하시고요. 라벨을 설정해 줄게요. 나라 아이템이 없는 경우. 이 경우가 언제냐면은 세 번째 검색했던 오브젝트 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반대 방향은 나라 아이템이 있는 경우고요. 세 번째 오브젝트 값이 존재할 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설정을 했고요. 컨트리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아이템이 없을 때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고 노션에서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만들어줍니다. 컨트리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요. 나라의 아이템이 없는 경우에는 처음에 입력받았던 구글 설문에서 나라 값을 입력을 하고요. 관계형을 맺을 때 2연속으로 맺게 되면은 항상 이 값 과 관계형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핑을 해줄 건데요. 두 번째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와 관계형을 맺어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클릭을 하시고요. OK를 눌러줄게요. 일단 여기까지 동작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름은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하나의 데이터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요. 멤버의 아이템이 만들어지고 그 아이템은 썸머리와 관계형이 맺어지게 되고 대한민국이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아이템을 만들어준 다음에 멤버 데이터베이스의 첫 번째 값과 관계형을 맺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나라에 아이템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곳에 관계형을 맺어줘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노션을 선택하고 업데이트 아이템 아이디를 해줍니다. 새로 만들어진 나라 필드에서 관계형을 맺어주기 위해서 멤버 데이터베이스에 아이디를 입력해 줄게요. 멤버 아이디에 멤버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를 입력해 주고요. 업데이트하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는 첫 번째 만들었던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가져와 주고요.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을 거고요. 나라만 입력을 할 건데요. 매핑을 켜주시고요. 나라를 검색했던 세 번째 모듈에서 페이지 아이디를 입력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작동을 잘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나라의 아이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는 대한민국으로 회사는 애플로 선택을 합니다. 시나리오를 실행시켜주게 되면요. 우용우가 만들어지고요. 컨트리 데이터베이스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위쪽에서 관계형을 맺어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듈 하나를 클릭해 주시고요. 플로우 컨트롤에서 라우터를 입력해 줍니다. 앞에서 입력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라인을 클릭해 주시고요. 회사 아이템이 없는 경우, 회사 아이템은 네 번째에서 검색했었죠. 네 번째 모듈에 오브젝트 값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는 회사에 아이템이 있는 경우고요. 네 번째 모듈에 오브젝트 값이 존재할 때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만들어 줄 건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아이디는 컴퍼니의 아이디입니다. 회사 값을 구글 폼에서 입력받은 값을 집어넣고요. 참가자는 두 번째 모듈에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아이템이 있는 경우는 컴퍼니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데이터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션을 클릭하고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업데이트를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는 멤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을 맺어줄게요. 멤버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고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는 두 번째 모듈에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가지고 올 거고요. 나머지 값들은 입력하지 않고요. 회사 필드에 매핑을 켜서 4번 모듈에 페이지 아이디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 위에 있는 두 가지 모듈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나라에 같은 아이템이 없어야겠죠. 박기우는 캐나다고 삼성으로 입력을 할게요. 시나리오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삼성과 관계형이 맺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미 존재하는 삼성 데이터를 사용을 할게요. 임진주는 일본의 삼성으로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실행시켜 주게 되면은
쭉 가서 밑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임진주 이렇게 관계형이 잘 맺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밑에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3개의 모듈과 동일하기 때문에 Shift를 누르고 3개의 모듈을 Ctrl C 복사해 주시고요. Ctrl V에서 붙여넣기로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끝에 있는 모듈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모든 모듈의 구성이 끝났고요. 약간 찌그러져 보이니까 Shift를 누르고 모두 선택한 다음에 마법봉을 클릭하게 되면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나라의 아이템이 있는 경우고요. 회사의 아이템이 없는 경우랑 회사의 아이템이 있는 경우입니다. 나라의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캐나다, 대한민국 3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게요. 태수미는 일본의 애플 제출을 하겠습니다. 회사에 애플이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상에 위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데이터를 입력했으니 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끝에는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태수미는 일본의 애플 이렇게 관계형이 맺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존재하고 존재할 경우로 해볼게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캐나다 애플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빈센조는 캐나다의 애플 제출을 하고요. 시나리오를 실행시키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캐나다의 애플과 관계형을 맺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로 구성하게 되면 맨파워를 절약할 수 있고요. 참가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순간 모든 값들이 자동으로 구성돼서 업무 자동화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션다움이었습니다.